오늘은 그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유만큼은, 개인의 자유만큼은, 뭐가 됐든 개인의 자유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발 좀 냅둬라. 그게 조금, 일상생활에서도 저는 조금 심해요.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고, 좀 누가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 게 이게 좀 있어요. 하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얼마만큼 제한하는가에 대한 풀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는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존재하는 개념이고, 집단의 구성원 각자가 제각각 뭔가를 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서로 간에 그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를 쓰고 싶어. 그런데 또 상대편은 여긴 내가 쓰고 있으니까 안 돼. 라고 하면 벌써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가 사실은 정치예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그러다 보니 정치는 기본적으로 법이니 뭐니 이건 전부 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모든 법과 제도는 전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제한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많이 제한해도 안 되고 적게 제한해도 안 되고 적정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어떤 법을 만들고 싶지만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늘 되새겨 다시 물어봐야 되고, 그렇다고 어떤 개인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제한을 둬야 되고. 그렇죠? 자유를 마냥 제한한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이 마냥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래요. 그 반대의 경우도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 예를 도로교통법상 두는 그런 각종 장치들을 예로 들고 싶은데, 도로에 신호와 선들이 없으면 차들이 서로 엉켜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게 맞아요. 완전 자유를 주면 그냥 서로 막 뒤엉켜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신호와 선들을 엄청나게 많이 두면 짜증이 나서 앞으로 가지들 못해요. 1km 가는데 신호를 한 15개 맞나 봐요. 사람 미치죠?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적정선은 무엇이냐? 그때그때 다르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 주변의 환경과 그 차량의 성능과 차량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1km 사이에 몇 개의 신호가 적절한지는. 그냥 그때그때 센스 있게 신호를 넣었다가 뺐다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 법 체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대 법 체계가 신호를 넣는 거는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호와 선들을 넣어요. 근데 이거를 제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점점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점점 온갖 규제와 제한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죠, 지금은. 왜? 이거를 빼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한번 넣어둔 규제와 제한들을 다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끔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적절한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 전체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빨간불로 너는 잠깐 멈추세요, 이쪽 사람 가게요 하는 규칙을 도입을 하면 기다리는 사람도 다음 신호에서 크로스되는 다른 차량들을 멈추게 하고 내가 편하게 지나가게끔 해받는 거예요. 남의 자유를 살짝 제한하고 나를 좀 더 효율성 있게 움직이게 도와주고, 대신
내 자유도 살짝 제한하면서 남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살짝 우리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체에 이롭다면 그것은 분명히 개인들에게도 이로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는 분명히 못 사는 나라의 평범한 서민으로 사는 것보다 잘 사는 나라의 평범한 서민으로 사는 것이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전체에 이로운 것은 개인들에게도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통제는 그리고 각 개인에게 울타리 안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을 주기도 해요. 저는 결혼을 예로 드는데, 결혼해서 집사람들이 그렇게 바깥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막 못하게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어떤 안정감을 줘요. 집이라는 뭔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내지는 내 행동에 어떤 제한선이 있다라는 것은 약간 어떤 그런 안정감 같은 거를 줘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패키지 여행을 예를 들고 싶은데, 자유여행 대 패키지 여행. 자유여행이 무척 편할 것 같지만 사실 자유여행은 자유여행대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패키지 여행은 일단은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대략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죠. 가야 될 곳 가고, 사야 될 것 사고, 쇼핑몰 가야 될 곳 가고, 특별히 내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가 헤맬 염려도 없고, 그냥 막연히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편하게 내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는 면이 있어요, 패키지 여행이. 자유여행은 자유롭다고는 해도 그게 진짜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하간에 저는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상단에 놓고 싶어요. 늘 최우선으로 놓고 싶어요. 제가 이 혁명 3.0을 페이지에 대문에 걸었던 글귀도 자유를 처음에 넣었잖아요. 프리를 처음에 넣었어요, 저는. 그만큼 어떤 현대 법 체계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자유라는 개념을 최상위에 놓는다고 생각을 한들, 자유라는 개념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맞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 일환으로 자유가 필요한 거지, 자유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여하간 억압과 외면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한번 설치되면 잘 제거가 안 되더라. 그래서 필요한 것은 기존의 쓰잘데기 없어진, 이미 효용이 떨어진 규제와 법과 규칙들을 제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